네, 안녕하세요. 강의를 한 지가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설도 있었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게 참 어지러워가지고, 이 강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원래 제가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에 잘 영향을 안 받는 성격인데 지금 그 진행되는 일들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마음에 많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간에 기왕 약속한 강의니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일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라가 좀 평온해질 때까지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팔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 팔격을 나누는 데는 일단 정격에서 팔격을 나누고 나머지 변격일 때는 그 기세를 쫓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나눈다면은 팔격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애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 시간을 얘기를 해보면은 정격은 사주에 있어서 사주에 있어서 그 명주와 그러니까 일간과 나머지 7글자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령이고 원령이 어떻게 천간으로 투출 혹은 발현되는가에 따라서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제, 편제 그렇게 6을 정편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셋을 정편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을 두 격으로 해서 도합 8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그 정격을 이루는데 정격은 반드시 생극재화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극은 뭐냐 그러면은 나를 생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게 되죠.
그러니 피동이 됩니다. 그게 생극이고, 그 다음에 제화라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제어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능동이 되죠. 이 피동과 능동으로 나누어지는 각각의 둘, 이 모두 넷이 되죠. 그래서 생극제화로 이루어진다. 생극제화의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생극제화의 이치를 전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관인으로 이루어졌다. 관이 있는데 인수가 있어가지고 나를 생한다. 자, 재관으로 이루어진다. 관을 써야 되는데 재가 있어가지고 관을 생한다. 자, 살인 제살, 이것은 관이 살로 바뀌었을 뿐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식신 제살, 자, 제살을 쓰는데 살을 쓰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식신으로 제어한다. 그 다음에 식신생제, 제를 쓰는데 식신이 제를 생한다. 그 다음에 상관패인이라고 했는데, 상관은 나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것인데 너무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인수를 차고 나를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인수는 상관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상관패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상관생재, 재를 써야 되는데 상관이 재를 도와준다. 상관생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생극제화하는데,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생극제화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고관불기, 외로울 거죠. 외롭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을 생하거나 관이 생하는 재나 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롭다, 재나 관이 없는 관은 외로워서 귀한 것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재나 인을 취해서 도와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이 있는데 재를 취했다. 그러면은 재생약관격, 이렇게 됐겠죠. 재가 약한 관을 생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관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이 강하게 되면은 내가 약하게 되죠. 그래서 관인상생을 해가지고 인이 나를 돕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나를 생조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고재. 자, 외로운 재는 비록 재지만은 부한 것이 아니다.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이나 인을 써서 도와야 한다. 도울 좌자죠.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똑같은 얘기가 되죠. 자, 만약에 재를 이용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적천수징의 책에는 관인을 쓴다고 그랬는데 저라면은 이것을 관인을 쓰는 게 아니라 인이나 관이나 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인 대신에 식상을 쓰겠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적선수 책에는 인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만약에 재가 약하다고 그러면은 식상으로 재를 생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가 강하다고 그러면은 인을 써줘야 되겠죠. 인을 쓸 때는 반드시 재가 강하기 때문에 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관과 인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도움이 된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재가 강하다고 그러면은 아신이 약한 것은 뻔한 이치죠. 그래서 아신이 약하면은 뭘 써야 되느냐? 비경겁제를 쓸 수도 있고 관인을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재가 약하다 그러면은 내가 강한 거기 때문에 아생 식상을 하고 식상생재를 하도록 해서 재를 도와줘서 이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이 이론을 더한 겁니다. 적천수 징의에는 식상은 나와 있지 않다. 근데 식상을 빼버리게 되면은 이게 설명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봉관간인. 자, 관을 만났는데 인수를 봤다. 관을 만났는데 인수를 봤다. 이때는 재로서 끌어들인다. 재위, 인, 재가 인이 된다. 끌어들이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관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 그러면은 주로 월령에서 관을 만난 경우를 상정하는 게 좋겠죠. 이때 인을 보았다. 그러면은 이 인을 봤으면은 이 인은 어떻게 됩니까? 관을 설해 가지고 아를 생하게 되죠. 그때는 재로서 끌어당긴다. 이 경우에 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재로서 당겨서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핏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인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재를 만났는데 식상을 봤다. 재를 만났는데 식상을 봤다. 이런 경우에 재를 만났는데 식상을 봤으면은 아생식상하고 식상은 생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흔히 아생 생아, 자식을 보았는데 자식이 또 자식을 보았다. 이런 경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이 종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가지고 이 종합격의 경우에는 명주의 강약에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명주가 강해도 좋고 약해도 그 종아를 해버리기 때문에 별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또 그 생극 제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수 식상 모두 그러하다. 여기에서 인수 식상은 모두 그러하다 했는데, 인수는 뭐 어떤 경우라고 그랬습니까? 인수는 관인상 생을 해가지고 아를 돕는 경우가 있고, 상관패인을 해가지고 나를 도우면서 상관을 견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은 식상생재를 해서 재가 약한 경우에 아생식상하고 식상상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이치가 그러하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 용신전일, 그 용신이 전일을 하게 한다. 이때는 그러니까 용신을 찾아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용신을 찾아 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주로 정격에서 용신을 찾아 써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병격에 가면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병격에서는 사실
그 세력을 따르기 때문에 용신을 찾아 쓰는 게 그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가령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자, 정왕격이라고 했을 때 내가 굉장히 강하다 해가지고 어떤 경우냐, 자, 내가 곡직인수격을 이루었다 하면은 이 경우에는 나를 생하는 수도 좋고 나를 돕는 목도 좋고 나를 설하는 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게 용신이다라고 용신이 전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그 변격에서는 용신이 전일한 경우가 아닌 것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격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실은 전일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필수 운행 보좌지지. 그래서 반드시 운이 행하는 것은, 이건 대운을 얘기합니다. 물론 세운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세운에 있어서는 세운이 대운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보지 이 운행의 영향은 별로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운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대운이 보좌하는 지지로 가야 된다. 뭘 보장? 희신과 용신, 응? 희용신을 보좌하는 지지로 가야지만이 비로소 득 생기 유동이야. 생기가 유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병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